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은 정말 화가 끊이지 않는 날들이에요. 무슨 줄 아세요? 왜요? 요즘에 올림픽 있잖아요. 네. 올림픽 저녁마다 보거든요. 네. 근데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져서 그냥 분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욕이 그냥 막 끊이지 않게 이럴 거면 왜 불렸나? 네,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눈 뜨고 코 베이징. 네.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올림픽 중계를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왜요? 느낌이 좀 왔었거든요. 약간 편파적이면서 중국 위주로 뭔가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네. 그냥 보면 열받을 것 같으니까. 보통 뭐 개최국이면 네. 약간 그런 논란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근데 네네. 이거는 정말 그 선 넘네 있잖아요. 진짜 심해도 너무 네. 심한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이래도 되나? 도대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소장님은 이미 이럴 그렇죠.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계 방송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중이고 제 건강을 위해서. 네. 사실 또 이제 고민이 드는 게 지금 이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던 약간의 의문들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약간의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거의 확고해진 것 같아요. 중국이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네, 사실은 세상에서 많은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공정한 경쟁은 스포츠거든요. 그쵸, 네, 네. 어떤 정해진 룰을 가지고 그 룰 속에서 동등하게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긴 자가 상을 받고 금메달 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열받는 거는 이 공정한 룰이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공정하면 볼 수 없어요. 네. 정말. 근데 이게 보시면 올림픽에서마저 중국들이 지금 이 공정을 깨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룰이 없는 경쟁에서 중국들이 행하고 있는 지금 일련의 지금 행보나 지금 현상들을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우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이 진짜 제일 공정해야 될 올림픽마저 이렇게 공정성을 깬 중국이 앞으로의 행보가 더 좀 무섭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게 이게 좀 어떤 정해진 룰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중국의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올림픽마저 이렇게 행한다는 걸 보면 지금 중국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 이 명확에 관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지금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중국이 먼저 가가지고 아프리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순수한 목적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고 이게 어느 정도 못 갚을 상황이 되면 일종의 속국화시키는 상황. 그러니까 옛날에는 침략을 통해서 속국화시켰다라면 이제는 경제를 통해서 속국화시키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조용하게 그리고 아니면 대놓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도 위험한 요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는 진짜 몇몇 있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지금 대만을 향해서도 지금 굉장히 뭔가 이제 군사적 위협을 강하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그런 지금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올림픽 이번 개막전에서도 나타났잖아요. 한복을 우리나라 고유의 의상인 한복을 자기네 거 이렇게 시켜서. 해버리고 그 다음에 김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지금 침탈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K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열풍을 불러일으키니까 이거를 애써 누르려고 하는 반한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이제 저번에 요소수 사태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요소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관심도 없었던 물품 아니에요. 근데 요소수 사태가 나타나자마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졌단 말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게 뭐냐? 요소수 같은 경우가 거의 중국 의존도가 100%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우리는 몰랐었는데. 그쵸, 네. 근데 이런 물건이 한 3,000개 이상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 거의 100%에 가까운 물건이 3,000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 중국이 이걸 전략 무기화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국이 요즘 들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네. 진짜 문화적으로도 잠깐 이렇게 진짜 선을 넘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도 힘을 합쳐. 네. 우리도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아, 네. 예. 그런 생각이 진짜 불끈불끈 들더라고요. 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더 똘똘 뭉칠 수 있지 않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이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네. 예, 제가 볼 때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상황이 냉정함이 됩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는 감정적인 대응이에요. 예, 감정적인 대응. 특히 이제 네. 반중 이런 정서 이거를 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이 상황이 그럼 반중이 아니고서야 네. 친중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말씀이신가요, 지금? 네. 네. 사실은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경제 쪽으로 지금 많이 의존도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현실. 네. 이런 속에서 그럼 중국의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반중은 제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친중이냐? 지금 대표적으로 사실은 친중 전략을 취했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이게 봤을 때 미국보다는 중국에 조금 더 친밀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봐야죠.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가잖아요. 그럼 이 전략을 쓴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과연 성과로 나타났느냐를 보면 이번 올림픽이나 요소수 사태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이롭게 하고 있다라는 뭔가 제스처나 행동 이런 것은 우리 전 국민 모든 사람들이 아마 못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친중 전략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의 의도나 이런 게 확고하게 느껴졌다라는 게 뭐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친중 전략을 쓰면 아마 이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그럼 반중 전략을 쓰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친중 전략을 쓰자.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이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친중 전략을 썼는데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뭔가 도움을 주거나 이롭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친한 우리 뭐 깐부야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중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뭐냐면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네. 거. 감정적인 행동은 무조건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현실을 좀 자각해야 될 게 요소수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의 의존도, 경제적 의존도는 정말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마음 먹고 우리나라를 흔들려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 그러면 여기서 반중하게 되면 우리가 반중하게 되면 중국도 그러면 중국이 저쪽에 우리나라를 싫어하니까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가 힘을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딱 들어왔을 때 갑자기 막 한류 바람이 막 불고 있던 상황에서 사드로 인해서 반환 정책이 쫙 펼쳐지면서 완전히 관광 산업 다 무너지고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중 감정, 충분히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냉정한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고 정부가 지금 중국 의존도, 그러니까 극중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을 극복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을 하고 이걸 서서히 조용히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걸 해나가야지 우리나라한테 이로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감정적인 대립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니까 그렇죠. 극복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자립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사실은 좋은 경험을 이미 했어요. 우리가? 예. 그게 기억이 안 바로 나는데? 예. 일본. 아, 네. 예. 일본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면 일본이 반도체 이거를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이걸 극복을 했단 말이죠. 사실 일본과의 이런 문제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극복했던 그 길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중국도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문제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한테 열받은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를 계속 표출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한테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끔 유도를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손해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친중을 하게끔 막 유도를 하는 거 이것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잘못하면 더 속국화될 수 있어요. 친중 정책은 속국을 더 진행시킬 수 있고 반중 정책은 이 대립 상황을 더 빨리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정부한테 정말 객관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발끈한다고 해서 그 한 사건을 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응은 사실 순간적으로는 뭔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뭔가 했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나의 분노가 뭔가 해결했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이거는 있지만, 네. 정신적인 해소는 되는데 현실적인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에 깊숙이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열받은 감정은 그냥 우리들끼리만 집에 있을 때만 같이 막 쏙닥쏙닥 할 필요 없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막 터트리는 거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그렇다면서 왜 올림픽 중계를 안 보시죠? 네. 열받으니까 진짜 얼마나 열받으면 저도 진짜 그걸 보면서 저는 요즘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늘어나는 네. 진짜 이제 요즘은 드라마 보고 아니면 노래 들으면서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이 울어요. 감정선이 되게. 지금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열받으면 막 울 것 같거든요. 더 열받아서. 그래서 자제하는 겁니다. 아예 안 봐야지.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도 그 중계하는 거 이제 저는 안 보고 집에 방 안에서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와이프랑 우리 딸들이랑 보면서 막 열받는 게 들려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거 봐 내가. 정말 하루하루 화가 안 나는 날이 네. 없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감정은 집 안에서만 풀고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극복할 수 있도록.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별로 도움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참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지금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빨리 지금 수입 다변화 전략, 그다음에 국산화 정책 이런 것들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가지고 우리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정말 친중을 하더라도 정말 중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정부도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게요. 친중 정책도 절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정부는 정말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네. 참 어려워요. 옛날부터 뭐 우리 그 반도 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침략을 받는 우리나라. 근데 여기에서 또 그런 침략을 다 꿋꿋하게 이겨낸 국가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응을 잘하면 우리나라는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처럼 분노에 터졌던 분들은 분노를 살짝 가라앉히고. 아니요, 가라앉힐 필요 없어요. 그냥 내는 건 내는 건데.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면서요. 그건 집에서 하는 거고. 참. 이게 감정을 사실 무조건 삭히기만 하면 이게 화병이 돼요. 맞아요. 감정은 풀어야 됩니다. 푸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디서 푸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 풀어야 돼요. 화나는 거 풀어야죠. 같이 화내고 우리 영상 끝나고 같이 화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른 끝내야겠네요. 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